금요일 아침 모닝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그네슘입니다. 울트라 마그네슘. 저희 리브굿 울트라 마그네슘은 회원가 약 12,000원, 그리고 소비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증 마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가지의 인증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CGMP, non-GMO, 동물 실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소이 프리, 가공된 콩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00% 비건입니다. 글루텐 프리, 글루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너트 프리, 그다음에 서드 파티 이렇게 해서 제3자 인증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검증된 그런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자, 울트라 마그네슘은 제가 맨 위에 타이틀을 효소 반응 이렇게 써놨죠. 효소 반응, 근육, 신경, 수면. 마그네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면 관계상 이렇게 좀 간략하게 표현해 본다면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미네랄이 마그네슘이다. 그리고 근육 생성 또 신경의 원활한 소통에 좋은 녀석이 바로 마그네슘이다. 수면의 질을 높여준 녀석이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저희 리브굿 마그네슘은 울트라 마그네슘 하루 용량 필요한 것 100%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데 여러 번 들었던 것처럼 저희는 그냥 마그네슘이 아니라 글리시네이트 앤드 글루코네이트라고 하는 그런 마그네슘을 사용했습니다. 이 글리시네이트, 글루코네이트 마그네슘은 무엇과 결합된 마그네슘이냐에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글리시네이트, 글루코네이트 하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생소할 텐데요. 이게 이제 아미노산 계열입니다. 아미노산 계열과 결합된 마그네슘을 이제 글리시네이트, 글루코네이트라고 합니다. 요 두 가지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아미노산과 결합된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들에서는 그냥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들은 글루코네이트 마그네슘으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브굿은 엔드가 있죠, 엔드.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마그네슘입니다. 따라서 앞에다가 울트라는 말을 붙이기에 손색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마그네슘을 접목시킨 이유는 역시 밑에 있는 것처럼 더 높은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을 구사하기 위해서 요 두 가지 마그네슘을 썼습니다.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 어떤 음식이든지 어떤 영양제든지 맞죠? 흡수되고 그리고 생체 이용이 같이 연달아서 되어야 되는 거죠. 흡수는 입을 통해서 음식물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죠. 입에서 식도,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간과 쓸개에 담즙산을 받아서 십이지장까지 내려가고 물론 십이지장 내려가기 전에 췌장으로부터 각종 효소를 지원받아서 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효소를 받고 십이지장 거쳤다가 그러니까 십이지장, 공장, 회장이 요 세 가지가 소장에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쭉 거쳐가지고 어떻습니까? 대장으로 건너가죠. 상행결장, 그 다음에 평행결장, 하행결장. 혹시 이게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쭉 거쳐가지고 이제 S결장, 직장을 거쳐가지고 마지막 항문까지 나가는 이런 일련의 소화 과정을 거치는데 요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이제 흡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흡수는 소장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80%가 소장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이후에 대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흡수와 흡수된 것들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각 몸의 세포로 가서 생체 이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흡수와 생체 이용을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개념이다. 생체 이용은 조금 더 세포의 먹잇감으로서 이용되어지는 것. 결국 우리 몸은 세포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울트라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앤드 글루코네이트는 이 두 가지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울트라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다. 저는 매일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캡슐로 되어 있는데 식물성 캡슐로 되어 있죠. 하이프로멜로스라고 이런 캡슐로 되어 있는데 베지터블 캡슐이라고 제가 써놨죠. 이 캡슐 하나하나마저도 철학과 과학이 담겨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고요. 단독 제품으로 저희가 나와 있죠. 단독 제품인 이유 여러 번 설명드렸었고 타사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이제 하나의 미네랄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서 미네랄 제품 중에 마그네슘이 한 가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취했다면 리브굿은 여러 미네랄과 좀 분리해서 특별히 마그네슘만 단독 제품으로 출시를 했는데 그런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체내에서 325가지 효소 반응에 직접 관여하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효소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효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화효소, 대사효소. 소화효소는 말 그대로 그 소화를 쉽게 만들어내는 그런 효소이고요. 대사효소는 생명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화학 반응을 대사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효소는 몇 가지 안 되죠.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추가하면 한 9가지 정도 되는 건데요. 대사 요소는 거의 한 2만 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둘 다 필요하지만 대사 효소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대사 효소 반응에 꼭 필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가 뭐다? 마그네슘이고 그게 325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직접 관여한다. 그래서 굉장히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그냥 미네랄 제품에 하나 끼워 넣은 것이 아니라 단독 제품으로 이렇게 출시를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그네슘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빨리 흡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슬로우, 서서히 흡수되고, 흡수가 안 된다는 게 아니죠. 서서히 흡수되고, 서서히 생체 이용되는 게 마그네슘으로 하여금 마그네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할 일이 많으니까 후딱후딱 일 처리하고, 어때요? 청소도 대충대충 하고 하면 어딘가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꼼꼼하게 하려면 어때요? 넉넉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쫙 해야 정말 청소가 잘 되는 것처럼 마그네슘도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천천히 흡수되고 천천히 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가능하게끔 한 게 뭐예요? 저희 식물성 셀룰로스라고 하는 요 하이프로멜로스라고는 100% 식물성 캡슐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마그네슘의 역할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울트라 마그네슘은 제가 킬레이트화된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킬레이트라는 말 자체가 여기 이제 그 개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는 개죠. 이 개가 여기 집게발이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요 집게발로 뭘 하나 딱 물면 놓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아픕니다. 좀 큰 집게에게 물리면 손가락이 잘리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킬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집게가 뭔가를 물고 놓지 않는 그런 상태를 킬레이트라고 합니다. 저희 마그네슘은 킬레이트화된 마그네슘. 킬레이트화된 마그네슘이니까 어떤 집계화된
응? 이 집게처럼 집게화된 어떤 것이 마그네슘을 꽉 잡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맞아요. 아미노산이에요. 자, 아미노산이 왜 잡고 있어요? 맞습니다. 만들기를 그렇게 만들었죠. 저희 마그네슘은 글리시네이트 앤드 글루코네이트 마그네슘이라고 했는데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가 아미노산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킬레이트화된 마그네슘입니다. 이 말을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유기물인 아미노산이 무기물에 부착된 상태. 좀 어렵게 표현하는데 미네랄 중에 하나가 마그네슘이잖아요. 미네랄을 우리는 무기물이라고 부르고요. 미네랄 이외의 다른 것들을, 모든 것들을 유기물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것까지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어쨌든, 아미노산이 무기물인 마그네슘에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 킬레이트화된 상태, 집게발로 꽉 물고 있는 상태. 그래야 어떻습니까? 마그네슘이 충분히 역할을 하고 가장 안정화된 마그네슘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서 325가지 생리화학 반응, 효소 반응에 직접 관여한다고 제가 써놨고요. 우리 인슐린 분비되잖아요. 인슐린의 세포로의 이동에 관여합니다. 우리 몸에서 음식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쫙 나오는데 이때 이 분비된 인슐린이 분비도 잘 돼야 되지만 분비된 이 인슐린이 이동도 잘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이동합니까? 세포까지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동에 관여하는 게 바로 울트라 마그네슘인데 이동할 때 아연과 함께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자, 인슐린 분비가 잘 되면 적절하게 되면 당뇨나 혈당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천연 근육 이완제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고요. 천연 진정제라는 그런 애칭도 함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먹으면 정서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그네슘을 근육을 위안시키고 릴렉스하게 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경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숙면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항스트레스 미네랄이라고 부릅니다. 뇌의 흥분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글루타메이트의 작용을 조절해서 덜 흥분할 수 있도록, 덜 발작할 수 있도록, 또 작은 일에 좀 쉽게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적절하지 못한 그런 아이들, 보통 이제 뭐 ADHD 뭐 이런 증후군 이렇게 우리 표현하잖아요. 어린이 과잉 행동 장애 이런 호르몬의 그 불균형을 적절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25가지 효소 반응에 관여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결국 우리 몸의 3대 영양소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물론 4대, 5대, 6대, 7대 영양소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람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아무리 탄수화물이 나쁘다고 해도 탄수화물이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지방도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필요해요. 탄수화물 무조건 필요하고 단백질 무조건 필요하고 지방 무조건 필요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게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으니까 나 탄수화물 안 먹어, 지방 안 먹어 이러는 것뿐이지 본인이 치우치게 식생활을 해놓고는 자, 그러나 굉장히 필요한 거다. 325가지 효소 반응에 관여한다는 뜻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에 꼭 필요한 녀석이 누구다?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천연 진정제라고 제가 써놓은 것처럼 그 다음에 근육 이완제라고 써놓은 것처럼 신경 및 근육의 수축과 이완의 마그네슘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그네슘이 세포막 주변에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세포는 상호 교환하면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세포들이 활성화하고 자기들이 할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도움을 주는 통로가 바로 이온 통로인데 이런 이온 통로라든가 펌프를 활성화시키는데 세포 주변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녀석이 바로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막과 상호작용하는 필수 이온 마그네슘이다. 고칼슘 혈증을 미리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칼슘 혈증이 발생하면 어때요? 혈액에 칼슘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막히고 동맥경화라든가 심혈관이라든가 이런데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고칼슘 혈증을 미리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마그네슘이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칼슘은 항상 이렇게 형제처럼 따라다녀요. 칼슘 100mg을 먹었으면 마그네슘은 50mg 이렇게 2대1 비율로 먹는 게 가장 좋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처럼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또 각자 상호작용하는 역할들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 중에서 마그네슘은 칼슘의 과다 축적 이런 고칼슘 혈증을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마그네슘은 뭐라고 불렀어요? 천연 진정제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천연 진정제. 왜 이렇게 천연 진정제인가?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 멜라토닌이 뭐 하는 거죠? 잠 잘 오는 거 아닌가요? 제가 바르게 얘기했나? 그다음에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파민, 기분 좋게 하는 거 있잖아요. 힘을 내게 하는 거. 이런 모든 물질들이 다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런 멜라토닌, 세로토닌, 도파민 합성에 관여하는 게 마그네슘이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우울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깊은 숙면에 도움을 주는 이유가 이런 호르몬 균형을 합성에 또 잘 관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울트라 마그네슘을 제가 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사실은 이 마그네슘이 보기보다는 굉장히 하는 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많은 거예요. 하나의 미네랄이 325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한다. 그런데 크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래서 마그네슘에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생명의 스파크. 그러니까 생명의 스파크 역할을 실제로 합니다. 큰 일이 일어나려면 스파크가 탁 튀잖아요. 남녀 간에도 스파크가 탁 튀어야 그게 사랑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생명의 스파크이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첫 번째 시도되는 처음 일어나는 어떤 그런 반응,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마그네슘이고 잘 드러나지 않아서 제가 숨겨진 영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그 첫 번째 단추를 풀어내는 게 마그네슘인데 잘 드러나지 않아. 그러면 숨겨진 영웅이 맞죠. 저희 그 제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써 있는 걸 제가 가져와 봤어요. 슈퍼 어드밴스드 너브 앤드 에너지 서포트. 이걸 해석하면 신경과 에너지 지원을 최상으로 촉진시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라벨에 붙어 있는 것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해도 제품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325가지 효소 반응에 직접 관여하는 게 울트라 마그네슘인데, 자, 그렇다면 325가지를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 325가지 효소 반응 중에서 핵심 7가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APT 활성화입니다. 생명의 스파크가 맞는지 숨겨진 영웅이 맞는지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APT는 우리가 에너지죠. 쉽게 말해서 에너지 활성화에 직접 관여하는 거죠. ATP와 결합하여 생리적으로 활성화된 형태를 만든다. 에너지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활성화 형태가 되어야 정말 에너지가 쓰여질 수 있겠죠. 그런 일에 마그네슘이 역할을 하고요. ATP는 에너지 대사의 필수적인 분자로 당연하죠. 세포의 모든 에너지 소비에 반응에 사용되어진다. 자, ATP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에너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진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생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울트라 마그네슘이다. 이게 효소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글루코키나제, 헥소키나제 반응에 관여하는 게 마그네슘입니다. 포도당 대사에서 초기 단계로 포도당이 글루코스 6인산으로 전환된다. 뭐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포도당 대사에 직접 관여하는 게 요 두 가지인데 이게 효소입니다. 효소. 요 두 가지 효소에 직접 꼭 필요한 게 마그네슘인데 요 두 가지 효소는 제가 조금 후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마그네슘은 또 DNA, RNA 반응의 합성에 꼭 필요한 녀석입니다. DNA가 뭐고 RNA가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편하죠. 글루코키나제는 혈당 감지 센서 효소입니다. 혈당을 감지하는 센서예요. 이게 췌장에서 만들어지는데 헥소키나제는 세포 내에 포도당을 처리하는 그런 효소예요. 그러니까 당뇨에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DNA는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거고 RNA는 담겨진 이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제가 이렇게 써놨죠. 예. 유전자 복제 및 단백질 생성 과정의 필수 구성 요소로서 마그네슘이 쓰인다. 그리고 포도당 대사에 쓰인다. 이게 다 뭐예요? 생명의 스파크 역할을 하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백질 합성 작용. 미토콘드리아 내부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될 때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다. 의미는 세포 성장과 유지에 중요하다. 자, 탄수화물 지질대사. 자, 여기서도 또 나오네요. 3대 영양소를 완벽하게 대사시키는 데 보조인자로 쓰이는 게 뭐다? 바로 울트라 마그네슘이다. 마그네슘은 지방산과 탄수화물의 분해 및 저장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킨다. 체중 관리에도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여섯 번째, 근육 수축 이완 조절. 당연히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한다. 그래서 심장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심혈관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글루타치온을 생성한다.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효소입니다. 활성산소를 즉각적으로 중화시키고 없애주기도 하고 또 블러킹 해주기도 하는 강력한 항산화 효소가 글루타치온이에요. 이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자,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져요. 또 이것이 만들어질 때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울트라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캡슐 하나에도 저희가 과학을 담았다고 말씀했는데 리브굿의 울트라 마그네슘의 캡슐은 하이프로멜로스라고 하는 캡슐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 식물성 결여이며 소화에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알러지 위험도 당연히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붉은색 순환 방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프로멜로스는 시간에 따라 서서히 분해되어 캡슐 내에 영양 성분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영양소의 흡수 및 생체 유용률에 기여한다. 마그네슘은 빨리 소화 흡수 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그네슘은 빠르게 흡수될 필요가 없다. 325가지 효소 반응에 골고루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흡수되는 것 자체가 더 좋지 않아요. 마그네슘은 체내에서 서서히 흡수되어 천천히 사용되는 것이 이상적이며 신체는 필요한 만큼의 마그네슘을 조절하여 잘 사용한다. 따라서 마그네슘 보충제는 천천히 흡수되어야 체내에서 안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의 스파크, 숨겨진 영웅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마그네슘. 자,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왼쪽에 있는 독일 PM의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리스트레이트라고. 여기에는 어떤 마그네슘이 들어있냐면 탄산 마그네슘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마그네슘 카보네이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리브굿,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앤드 글루코네이트, 독일 PM 마그네슘 카보네이트. 자, 저희는 뭐가 결합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아미노산 결합 마그네슘이고요. 마그네슘 카보네이트는 탄산이 결합된 마그네슘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뭐예요? 흡수율과 위장 내구성에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브굿 울트라 마그네슘은 정말 강력한 제품이고요. 생명의 스파크, 숨겨진 영웅, 울트라 마그네슘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음껏 자랑하셔도 좋은 그런 제품이 틀림없다. 이렇게 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